1번 이와 같은 그림에서 ROB의 각이 ROB 이 각의 크기가 3분의 파이일 때 3분의 파이 OP의 제곱 이 길이 하고 BP의 제곱 이 길이 저 두 선분의 길이의 제곱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파이니까 이 각은 6분의 파이지. 그리고 그때 우리는 OP의 제곱 이 길이를 알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 삼각형이 보이니까 그 삼각형에서 1이다 라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AP의 길이는 구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코사인 법칙으로 OP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AP의 길이를 구해 나가죠. 근데 AP는 당장 원 위에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여기가 직각이고, 그러니까 지름이 2이니까 따라서 일단 AR의 길이가 나오지. 그러니까 그 AR의 길이는 2 곱하기 코사인 6분의 파이, 그렇게 길이가 나오고, 그리고 그 길이에서 다시 코사인 6분의 파이를 곱하면 AH가 나오고, 또 코사인 6분의 파이를 곱하면 AP가 나오겠네. 그와 같이 우리가 AP를 구한 다음에 그럼 OP의 길이를 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으로 그 절차를 생각해 가면서 그대로 답안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일단은 AR의 길이가 나오지. 일단 각을 먼저 잡아야 되겠네. 각 ROB가 3분의 파이이므로 각 RAB 이 각은 6분의 파이. 그리고 따라서 우리는 AR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 AR은 AB 코사인 6분의 파이. 그런데 AB가 2이고 코사인 6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따라서 루트 3이야 라고 구했고, AR이 나왔으면 따라서 AH가 나오지. AH는 AR 다시 코사인 6분의 파이, 따라서 AR이 루트 3이니까 에다가 2분의 루트 3을 곱한 2분의 3이다 라고 구해지고, 그리고 AR이 나왔으면 AH가 나왔으니까 이제 AP가 구해지고, 따라서 AP는 AH 코사인 6분의 파이, AH가 2분의 3이기 때문에 에다가 2분의 루트 3을 곱한 4분의 3 루트 3이다 라고 AP를 우린 구했다. 그러므로 OP의 제곱을 코사인 법칙으로 구할 수가 있겠네. 따라서 OP의 제곱은 AP의 제곱 더하기 AO의 제곱 빼기 2AP AO 코사인 6분의 파이이니까 이걸 그대로 써서 AP가 4분의 3 루트 3 따라서 제곱 16분의 27, 그리고 AO가 1, 2에다가 AP가 4분의 3 루트 3, 그리고 AO가 1, 그리고 코사인 6분의 파이 2분의 루트 3, 결국은 16분의 27 더하기 1 빼기 이게 지워지고 4분의 9 이렇게 되겠네. 4분의 9. 따라서 16으로 통분이 되네. 16분의 27 더하기 16 빼기 4구 36. 따라서 우리는 OP의 제곱을 구했다. OP의 제곱은 16분의 27 더하기 16 해주게 되면 43에서 36을 빼니까 7. 그래서 OP의 제곱은 16분의 7이다 라고 그렇게 구했고, 그리고 BP의 제곱도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데, 또한 BP의 제곱도 우리가 그대로 식을 밀고 가면 될 것 같아요. BP의 제곱은 역시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AP의 제곱 더하기 AB의 제곱 빼기 2AP AB 코사인 6분의 파이이니까, 근데 AP의 제곱이 역시 AP가 그렇게 구해져 있기 때문에 16분의 27, 그리고 AB가 2니까 4 빼기 2, 그리고 AP 4분의 3 루트 3 AB 2 코사인 6분의 파이 2분의 루트 3. 이것을 계산해주면 역시 16분의 27 더하기 4, 그리고 이 값이 지워지고 4분의 18, 2분의 9, 4분의 18 빼기 4분의 지워지고 2 곱하기 9. 그래서 역시 4로 통분이 되고 16으로 통분이 되고 16분의 27 더하기 64 빼기 4를 곱하니까 76, 72, 72. 따라서 4분의 마이너스 8, 19
그래서 4분의 19이다 라고 그렇게 16분의 19 16분의 19이다 라고 그렇게 구해지고, 따라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O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은 16분의 7 더하기 16분의 19 16분의 26 8분의 13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2번, 점 R이 A에서 B까지 호 AB 위를 움직일 때 OP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런데 일단 그렇다면 점 R이 이런 곳을 이렇게 쭉 움직이는 거지. 그리고 움직이면서 그 R의 위치를 우리가 문자로 나타낼 때 아무래도 이 각이 좋아 보이니까 이 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그 세타의 값이 2분의 파이, 거의 90도, 2분의 파이부터 점점 작아져서 0까지, 그러니까 세타가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서 움직이는 각이 되고, 그 세타에 대해서 OP의 길이를 세타로 나타낼 수 있으면 되는데 우린 이미 1번을 통해서 한번 해봤으니까 이 각이 세타이면 따라서 이 길이가 현재 2이기 때문에 AR의 길이는 2 코사인 세타가 되고, 따라서 AH의 길이가 다시 코사인 세타를 곱한 2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고, 그러므로 AP의 길이는 또 코사인 세타를 곱한 2 코사인 세제곱 세타가 될 테니까, 그러니까 OP의 길이는 이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으로 구해지겠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식을 만들어 나가자고. 여기에서 우린 따라서 각 RAB 이 각의 크기를 세타라 하면 이렇게 시작하면 될 것 같아. RAB를 세타라고 하면 그러면은 이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는 거지. 그럼 그때 AR의 길이가 나오고, AR은 2 코사인 세타 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따라서 AH가 나오지. AH는 AR 곱하기 코사인 세타인데 AR이 2 코사인 세타니까 2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고, 그리고 AP 역시 AH 코사인 세타, 따라서 2 코사인 세제곱 세타이다. 이렇게 AP의 길이를 구했으니까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따라서 OP의 제곱은 하고 식을 바로 쓰면 될 것 같아. OP의 제곱은 AP의 제곱 더하기 AO의 제곱 빼기 2AP AO 코사인 세타이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AP가 이 값이기 때문에 그 값의 제곱인 4 코사인 6제곱 세타, 그리고 AO가 1이니까 더하기 1 빼기 2 곱하기 AP가 2 코사인 세제곱 세타 2 코사인 세제곱 세타 AO가 1 그리고 코사인 세타. 그래서 코사인 세타에 대한 6차 함수가 나오네. 4 코사인 6제곱 세타 빼기 4 코사인 4제곱 세타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식이 얻어지는데, 결국 이 식이 세타의 값에 따라서 움직일 때마다 이 식의 값이 OP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OP의 최소값을 알고 싶고, 따라서 OP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는 상황이니까 이쯤에서 이제 함수를, 이걸 함수 F세타라고 놓으면 되겠지. 여기서 그래서 그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면 될 것 같은 그런 상황. 여기서 이 값을 F세타라고 한다면 4 코사인 6제곱 세타 빼기 4 코사인 4제곱 세타 더하기 1, 이것을 F세타라 하면 하고, 이제 이걸 미분해서 언제 최소값을 갖는지 구해보자고. F' 세타는 미분하게 되면 4, 6에 24 코사인 5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리고 마이너스 16 코사인 세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렇게 될 테니까 정리를 해주면 코사인 세제곱과 사인 세타가 묶여지고, 그리고 8도 묶을까? 8 코사인 세제곱 세타 사인 세타로 묶어내면, 그러면 3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3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고, 이쪽에는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 이와 같이 식이 만들어져서, 따라서 F세타의 증간표, 이 값이 0이 되는 코사인 알파가 루트 3분의 루트 2인 예각의 범위에서 지금 움직이니까 마이너스인 경우는 신경 쓸 필요 없고, 코사인 알파가 루트 3분의 루트 2인 그 알파에 대해서 F세타의 증간표는 다음과 같다 라고 이제 증간표를 우리가 제시해주면, 그러면 이 함수의 그래프가 나오고 최소값이 언제 만들어지는지가 따져지니까 다음과 같다 하고, 증간표를 잘 올바른 결과를 잘 써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주고 세타 그리고 f 프라임 세타 f 세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그 사이에 코사인 값이 루트 3분의 루트 2가 되는 알파가 있는 거지. 알파 여기에서 미분계수가 0이고 그리고 코사인 값이 알파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그럼 코사인 제곱은 코사인 알파보다 큰 값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값은 전체적으로 더 큰 값을 빼는 거라 음수가 되겠네. 알파가 세타가 알파보다 크다면 그럼 코사인 값은 코사인 알파보다 작은 값이 되어가지고 더 작은 값을 빼니까 0에서 이제 더 작아져서 작은 값을 빼는 거라서 큰 값이 되는 거지. 플러스 그리고 따라서 감소하고 증가한다. 그러므로 이때 최소이다. 이 정도의 표만 우리가 얘기를 해주면 될 것 같아. 이걸 왜 마이너스고 플러스인지를 굳이 얘기하면 할 필요 없고 결과만 올바르게 제시가 되면 인정이 되니까 따라서 F세타는 세타가 알파일 때 최소값 F 알파는 하고 알파를 대입해주면 여기다가 4 코사인 6제곱 알파 빼기 4 코사인 4제곱 알파 더하기 1 그러니까 코사인 알파가 그런데 루트 3분의 루트 2인 값을 알파라고 잡았기 때문에 코사인 6제곱 알파는 루트 3분의 루트 2의 세제곱 3분의 2의 세제곱 9분의 8 세제곱이니까 27분의 8 빼기 4 곱하기 코사인 4제곱 알파면 3분의 2의 제곱 9분의 4 더하기 1 이거 그래서 27분의로 통분이 되고 4, 8에 32 빼기 16 곱하기 3 48 더하기 27 그래서 27분의 이게 59 빼기 48 11을 갖는다. 따라서 OP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한 거죠. 그러면 최소값은 27분의 11이므로 OP의 최소값은 OP의 최소값은 루트 27분의 11이다. 그러니까 결국 3 루트 3분의 루트 11 루트 3 분점에 곱해서 9분의 루트 33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지. 3번 점 R이 A에서 B까지 호 AB, B를 움직일 때 그때 RA에서 결정이 되어지는 점 P가 이루는 곡선과 선분 AB로 둘러싸인 그 곡선하고 AB로 둘러싸인 부분을 밑면으로 하는 입체 도형이 있는데 이 입체 도형을 선분 AB의 수직으로 그러니까 AB를 X축으로 놔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이지. 그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 그럼 점 P가 여기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이렇게 자르게 되는데 그때 그 단면이 모두 정사각형일 때 그러니까 이렇게 잘랐을 때 그때 만들어지는 모양이 이와 같은 정사각형이 된다 이제 그 얘기지. 그럼 그 넓이는 이 길이의 제곱이 길이가 같을 테니까 A 수직이고 그러니까 이 길이의 제곱이 넓이가 될 텐데 그러한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적당히 좌표를 좀 놔야지 그러니까 X축 이렇게 놔야 되겠다 싶고 그리고 우리가 또 이 상황에서 이제 연결이 되는 게 조금 전에 2번에서 풀었을 때 AP의 길이를 이 각을 세타라고 놨을 때 이 코사인 세제곱 세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따져놨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길이도 구해지고 이 길이도 구해지겠다. 다시 말해서 이 점 A를 원점으로 하는 좌표 평면을 넣는다라고 한다면 그럼 그때 점 P의 X좌표와 Y좌표가 구해지니까 그러니까 뭔가 식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하자고. 점 A를 원점으로 하고 좌표 축을 먼저 넣자고 원점으로 하고 점 B의 좌표가 2와 0이 되는 그렇게 되도록 좌표 평면을 넣는 거지. 좌표 축을 설정할 때 설정하면 이렇게 그럼 점 P의 좌표를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때 이 각을 얘기를 해야 돼. 각 P, A, B를 PAB, 그러니까 RAB지. RAB라고 하는 게 낫겠네. RAB를 세타라 할 때 그때 AP의 길이가 2 코사인 세제곱 세타가 되므로 이미 2번에서 보였기 때문에 그냥 쓰면 될 것 같고
그러므로 점 P의 좌표 P, X, Y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X는 Y는 이렇게 놓으면 그러면 X하고 Y를 세타로 나타낸 상황이 돼. X는 그때 2 코사인 세제곱에다가 코사인을 곱한 거니까 2 코사인 4제곱 세타. 그리고 Y는 이 길이 그러니까 2 코사인 세제곱에다가 사인 2 코사인 세제곱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이와 같이 좌표축을 우리가 점 P의 좌표를 정했으면 따라서 한편 X축과 선분 AB에 그러니까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 모두 정사각형이니까 단면이 정사각형이므로 단면의 넓이는 이게 Y 값의 제곱이지. Y 제곱. 그러니까 결국은 2 코사인 세제곱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의 제곱이며 여기 뭐라고 좀 말을 좀 써줘야 되겠네. 여기다 이렇게 점 P를 지나는 평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점 P를 지나는 단면의 넓이 이렇게 하죠. 점 P를 지나는 그 단면의 넓이는 이와 같으며 따라서 이 입체도형의 부피는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y제곱 dx인데 따라서 0부터 2까지 y가 이 값이니까 y제곱이 그러니까 2 코사인 세제곱 세타 사인 세타의 제곱 dx 이다. 여기서 이제 이걸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치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느껴지니까 여기서 x를 2 코사인 4제곱 세타로 치환할 거지. 그리고 치환하면 그럼 같은 세타에 대해서 이렇게 x를 세타로 치환하는 상황이고 그러면 그때 부피 v는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y제곱 dy dx 이 값은 이제는 x가 0일 때 코사인 값이 0이 되는 상황이니까 2분의 파이 세타는 2분의 파이 x가 2일 때 코사인 값이 1이 될 때는 그 0 y제곱은 여전히 이것이고 2 코사인 세제곱 세타 사인 세타의 제곱에다가 dx가 8 코사인 세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d세타 이렇게 되겠네. 이거 는 계속 밀고 가자고 인테그랄 2분의 파이부터 이쯤에서 잠깐만 이쯤에서 이며 이렇게 가야 되겠다. 코사인 세타를 t로 치환을 해서 t 쪽으로 넘어가는 게 이제 나을 것 같아. 여기서 코사인 세타를 t로 치환하면 그러면 다시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y제곱 dx 그 부피 v는 세타가 2분의 파이일 때 t는 0이니까 0부터 세타가 0일 때 t는 1 그리고 코사인 값을 t로 놓고 있으니까 4 코사인 6제곱 세타니까 4t 6제곱 그리고 4t의 6제곱에다가 사인 제곱 세타니까 1 빼기 코사인 제곱 세타 1 빼기 t제곱 에다가 8t 세제곱 그리고 이것이 d세타가 되네. dt 따라서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32 그리고 t의 6제곱 세제곱 t의 9제곱 빼기 t의 11제곱 dt 32 그리고 10분의 t의 10제곱 빼기 12분의 t의 12제곱 0, 1 이것을 계산하면 이제 부피가 나오는 거지. 따라서 32의 1을 대입해주면 10분의 1 빼기 12분의 1 0 됐고 32 곱하기 120분의 2 60분의 1 따라서 4로 나눠지네. 15분의 8 더 이상 안 나눠지네. 따라서 입체의 부피는 15분의 8이다 라고 풀면 되겠지. 문제 2번에 1번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이등식을 만족시킨다. 일 때 탄젠트 베타를 구하라 라고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오른쪽이 계산이 되어지는 상황처럼 여겨지니까 이 오른쪽 적분값을 먼저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베타까지 이걸 먼저 우리가 계산을 하자고. 사인의 n제곱 x 코사인 x dx 에서 치환작분을 해야 되니까 사인 x를 t로 치환하면 그러면 0부터 베타까지 사인의 n제곱 x 코사인 x dx는 0일 때 0이고, 그리고 베타일 때 사인 베타, 사인 n제곱 x가 t의 n제곱, 그리고 코사인 x dx가 dt지. 이것이 되고, 따라서 n 더하기 1분의 t의 n 더하기 1제곱 0 사인 베타, 결국 n 더하기 1분의 1 곱하기 사인 베타의 n 더하기 1제곱 빼기 0이니까 그냥 사인 n 더하기 1제곱 베타 이렇게 되겠네. 이므로 따라서 n 더하기 1분의 an이 이 값과 같은 거지. n 더하기 1분의 an은 n 더하기 1분의 사인 n 더하기 1제곱 베타와 같고, 따라서 an은 사인 n 더하기 1제곱 베타이다. 그런데 여기서 베타가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있으니까 사인 베타는 0과 1 사이에 있는 수이고, 그래서 수렴하겠지. 저 급수가 베타가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있으므로 사인 베타는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이고, 따라서 이 값이 계산이 이제 되어지겠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그러니까 사인 베타의 n 더하기 1제곱, 이 값은 그 값으로 수렴한다. 1 빼기 r분의 사인 베타, 첫째 항 n자리 1을 대입하면 사인 제곱 베타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이 값으로 수렴한다. 그런데 그 값이 6분의 1이다 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따라서 1 빼기 사인 베타 분의 사인 제곱 베타가 6분의 1 이므로 여기서는 사인 베타를 구하면 탄젠트 베타가 나오겠지. 그런 순서로 답이 나오는 상황이고, 구해보자고. 6 사인 제곱 베타 더하기 사인 베타 빼기 1이 0, 따라서 이게 인수분해가 되겠지. 살짝 해주고 2, 3, 1, 1 더하기 100 이렇게, 따라서 2 사인 베타 더하기 1 그리고 3 사인 베타 빼기 1은 0이다. 그러므로 사인 베타는 3분의 1이다가 되겠지. 0과 1 사이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아니까 3분의 1이다. 사인 베타가 0보다 크고 0과 1 사이에 있으므로 라고 이렇게 좀 적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따라서 사인 베타는 3분의 1이다. 사인 베타가 3분의 1이니까 코사인 베타를 구할까? 그러면 코사인 베타는 루트에 1 빼기 사인 제곱 베타, 1사분면에 가기니까 양수고 이렇게 되고, 루트에 1 빼기 9분의 1, 우리는 루트 9분의 8, 3분의 2 루트 2, 따라서 탄젠트 베타는 코사인 베타분의 사인 베타 3분의 2 루트 2 분의 3분의 1 이니까 2 루트 2분의 1이고 유리화해서 4분의 루트 2이다. 따라서 4분의 루트 2이다 라고 대답을 해주면 되는 상황이겠다. 2번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자. 이때 모집단의 확률 변수를 x라고 할 때 x와 x바가 가나다를 만족한다. m과 시그마와 n의 값을 구해서 더하라. 일단 이 모집단의 확률 변수를 x라고 했으니까 그 x가 따르는 분포는 바로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이고, 따라서 x는 n m의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 이고, 그리고 그때 크기가 n인 표본의 표본 평균 x바는 역시 정규분포가 되지.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평균은 같으니까. 그리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 이와 같이 되니까 이것을 따른다. 이므로 이렇게.
그때 그 가에 x가 8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과 x바가 8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더해서 1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표준화 시킬 거지. 가에서 가로부터 x가 8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그러니까 그것은 z가 크거나 같을 확률, 이렇게 표준화를 시키면 시그마분의 x-m, 그러니까 8 빼기 m, 그 값과 역시 x바가 8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그러니까 z가 크거나 같을 확률, 시그마분의 루트 m분의 시그마분의 8 빼기 m, 이겠네 역시. 따라서 이 합이 1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어떤 값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과 이것도 어떤 값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인데, 두 크거나 같다를 더해가지고 합이 1이 되는 경우가 잘 안 잡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살짝, 그런데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이 값이나 그냥 이걸로 간다면 z가 시그마분의 8 빼기 m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하면서 우리는 이제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하는 거야. 있으면은 0이 있고 표준정기분포에서 어떤 값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마이너스 그 값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과 똑같지 않은가. 그래서 z가 이 값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z가 작거나 같을 확률과 똑같다. 이것에 음수보를 붙인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8 빼기 m보다 임으로 라고 우리가 한쪽을 작거나 같다로 써주면, 그럼 이제 주어진 식이 z가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8 빼기 m, 그 왼쪽의 확률과 그리고 또 다른 어떤 값의 오른쪽 부분 z가 크거나 같다 루트 m분의 시그마분의 8 빼기 m, 그 확률이 1이 되므로 이며, 여기에서 따라서 우리는 그 어떤 값과 어떤 값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과 또 어떤 값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더해서 1이 되었다라는 것으로부터 그 두 개의 값은 같은 값이야 라는 이야기를 해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값과 이 값은 같은 값이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8 빼기 m과 루트 m분의 시그마분의 8 빼기 m은 같은 값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 여기에서 우리가 시그마는 뭐 양변의 시그마 곱해서 없애고 루트 n 올려주면, 따라서 마이너스 8 빼기 m, 이 값은 루트 n 곱하기 8 빼기 m이고, 그러므로 8 빼기 m으로 묶어서 8 빼기 m 곱하기 루트 n 더하기 1의 곱이 0, 따라서 m은 8이다 라는 결과가 나오네. 그래서 가 조건으로부터 m이 8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같은 상황이 지금 나에서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 나로부터 하면서 또 결론을 한번 내려보자고. 한편 나에서 역시 x가 1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z로 가게 되면 z가 크거나 같다 시그마분의 12 빼기 m, m이 이제 8이니까 이 값과 또 x바가 7.5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것도 z로 표준화시키면 z가 크거나 같다 루트 n분의 시그마분의 7.5 빼기 m, 7.5 빼기 8, 따라서 이 값이 1이고, 그러므로 살짝 정리를 해주면, 따라서 z가 크거나 같다 시그마분의 4와 z가 크거나 같다 시그마분의 마이너스 0.25n, 시그마분의 마이너스 0.5 곱하기 루트 n 의 합이 1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역시 마찬가지로 z가 시그마분의 4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은 시그마분의 4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은 z가 작거나 같은 확률과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4보다 이므로, 따라서 p의 z가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4, 그 값과 z가 크거나 같다 시그마분의 마이너스 0.5 루트 n, 이 확률이 더해서 1이다 이며, 따라서 이 두 개의 값은 같은 값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 왼쪽과 오른쪽을 더해서 1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따라서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4, 그 값은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0.5 루트 n과 같다. 즉 4는 0.5 루트 n. 그러므로 루트 n이 8. 따라서 n은 64다. 이렇게 우리가 n의 값도 잡아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를 생각을 할 거지. 다에서 보면 신뢰도가 95.44%, 그러니까 소수 표현으로 나타내면 0.9544라는 얘기인데 0.9544는 0.4772의 2배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확률이고,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그 2라고 하는 숫자가 우리가 얘기한 신뢰 계수가 되겠네. 그래서 신뢰도 95.44%의 신뢰 구간이 또한 하면서 저 신뢰 구간이 저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그마가 좀 구해져야 되는 상황이겠지. 또한 95.44%의 신뢰도로 구한 신뢰 구간은 하면서 m의 신뢰 구간이지. m의 신뢰 구간 이것이므로 이게 x바 빼기 2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리고 x바 더하기 2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라는 값을 우리가 찾아냈기 때문에 이 식에 의해서 그 모평균의 신뢰 구간이 구해지는 상황인데, 이므로 다에서는 그런데 그 구간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으로부터 다로부터 여기에서 말하는 그 2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지금 1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 2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는 1이다. 따라서 시그마는 2분의 루트 n인데, 그런데 n이 64니까 루트 n이 8이고 이 값은 따라서 2분의 8인 4이다 라고 시그마가 그렇게 구해지는 상황이고, 따라서 우리는 m과 시그마와 n의 값을 다 구했다. 그 m의 값은 8이었고, 그리고 시그마가 조금 전에 4라고 구했고, n의 값은 64다라고 구해져 있고, 따라서 12하고 64를 더한 76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므로 m과 시그마가 n의 값의 합은 76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겠다. 3번에 평평한 면과 둥근 면이 나올 확률이 각각 p와 1 빼기 p인 U짝 한 개를 2023번 던졌을 때 평평한 면이 나온 횟수가 짝수일 확률을 구하라. 그러니까 그 평평한 면이 나온 횟수가 p 나온 횟수가 짝수일 확률, 이것이 무엇인가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데, 그런데 각각의 매번 각각의 U짝에서 둥근 면, 평평한 면이 나올 확률이 p로 일정한 시행을 2023번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 몇 번이나 평평한 면이 나왔냐 라고 하는 것을, 그것은 독립시행의 확률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는 상황이지. 근데 그 횟수가 0 안 나왔다, 또는 2번, 4번, 6번 해서 총 2022번까지 그 각각의 짝수번 나올 확률을 우리가 독립시행의 확률로 구해서 더해주면 그럼 우리가 찾는 값이 나올 테니까 그 확률은 하고 그 값을 먼저 한번 써보자고. 이건 2023C0 안 나왔다 이거지. 0번 나왔다. 0도 짝수니까 P의 0제곱 그리고 1 빼기 P의 2023제곱부터 2023C2 두 번 나온 경우 P의 제곱 1 빼기 P의 2021제곱 더하기 점점점 그리고 2023C 2022번 2022 마지막 짝수 에다가 P의 2022제곱 1 빼기 P 1 곱한 값이며, 이렇게 여기서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식을 하나 쓸 거지. 종종 해봤던 어떤 형태의 식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식이 좀 크고 길더라도 막 뭐라고 이렇게 어렵다라는 느낌이 크게 있지는 않은 문제일 수 있겠다 싶은데, 일단 이와 같은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A, 이항정리, 그러니까 A 더하기 B의 N제곱의 전개식을 생각할 텐데, 그 A 자리에 P가 들어가고 B 자리에 1 빼기 P를 써주면 이 식이 나오겠지. N이 2023일 때. 그런데 살짝 식을 우리가 X에 대한 식을 쓴 다음에 X 자리에 마이너스 X도 대입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 1 빼기 P 자리에 X를 쓰자고. 이 P 자리에 P를 쓰고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만들 거야. P 더하기 X의 2023제곱 의 전개식은 하고 이걸 이제 전개를 한 식을 펼쳐 줄 거지.
이게 2023C0 그리고 P의 0제곱 X의 2023제곱 더하기 2023C1 P의 1제곱 그리고 X의 2022제곱 2023C2 P의 제곱 그리고 X의 2021제곱 더하기 이 정도까지 써주고 끝까지 끝에 이제 마지막 2023C 2023 P의 2023제곱 그리고 X의 0제곱 여기까지 이고 그리고 또 P 빼기 X를 우리가 쓸 거지. 그러니까 P 더하기 마이너스 X P 더하기 마이너스 X 이 식은 X의 마이너스 X를 쓴 것이니까 2023C0 P의 0제곱 마이너스 X의 2023제곱 2023C1 P의 1제곱 마이너스 X의 2022제곱 2023C2 P의 제곱 마이너스 X의 2021제곱 더하기 점점점에서 마지막 2023C 2023 P의 2023제곱까지 에서 이 식을 더할 거지. 그래주면 빼야겠네. 더 빼주면 이 홀수에 해당하는 이 C 얼마에서 그 얼마가 그 쓰여지게 되는 숫자인 홀수에 해당하는 값은 다 빼면 지워지고 짝수에 해당하는 값은 이 마이너스가 홀수 제곱에서 바깥으로 나오기 때문에 2배가 되겠지 다들. 그래서 이 식을 더해주면 P 더하기 X의 빼주면 2023제곱 빼기 P 더하기 마이너스 X P 빼기 X의 2023제곱 이 값은 빼주면 뭐 자세하게 옳은 결과에 대한 식만 써주면 되는 상황이니까 다 지워지고 이 짝수가 적혀있는 항들만 2배가 되겠지. 2배의 2023 C0 P의 0제곱 X의 2023제곱 더하기 2023 C2 P의 제곱 X의 2021제곱 더하기 제일 마지막에 짝수에 해당하는 2023 C 2022 P의 2022제곱 X 여기까지 이렇게 식이 만들어질 것이고 이다. 이 식에서 X에다가 우리는 1 빼기 P를 집어넣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X에 1 빼기 P를 대입하면 그러면 왼편은 이게 1이 되지. 그리고 이 값이 2P 빼기 1이 되고 따라서 1의 2023제곱 1 빼기 2P 빼기 1의 2023제곱은 라는 식으로 이제 바뀌네. 그러니까 2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에 쓰여지는 게 X자리에 1 빼기 P를 대입하게 되면 그 식이 바로 이 식하고 똑같은 식이 되기 때문에 이거지. 2 곱하기 P 나온 횟수가 짝수가 될 확률 이 값이 뒤에 곱해지고 이런 식이 나와서 따라서 우리가 찾는 값이 얻어진다. 그러므로 P 나온 횟수가 짝수가 될 그 확률은 2분의 1 빼기 2P 빼기 1의 2023제곱이다 라고 결과가 만들어지겠다.